안녕하세요. 최근에 겪었던 일 때문에 요즘 술로 제 마음을 위로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이 길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을 잃어버린 불쌍한 여자에 불과하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웃는 날도 있으셨겠지만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알게 된 순간 그땐 너무 멀리 와버려 후회해도 늦어버렸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주저앉고 말았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15년 전 26살에 간호사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어느 회사의 건강검진 때문에 일손을 도와주려고 따라갔다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남자와 좋은 관계로 발전해 지금의 남편이 되었고 내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딸아이 하나 있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워낙 잦은 출장 때문에 지방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직급이 올라가면서 거의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이라는 게 일적인 것만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해서 출장을 가게 된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앞이 캄캄하고 용서하자니 제 인생이 불쌍하고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감정을 숨겨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출장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항상 말을 해주는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출장 지역을 말해줍니다. 가끔은 남편이 여유로운 시간이 될 때 잠시 와도 된다는 허락하에 딸과 같이 지방에 내려가서 아주 잠깐이지만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저녁에 시간 된다고 놀러 오라는 말에 딸과 함께 다음날 저녁 먹기로 약속 잡았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외출이라 들뜬 마음에 화장도 하고 옷차림도 좀 신경 써서 거의 한 달 만에 남편 얼굴 보러 버스를 타고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 도중에 휴게소 한번 들렸는데 여행하는 기분도 나고 밖에 풍경도 보면서 딸과 함께 군것질거리 사서 먹으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목포에 도착을 했고 남편 일이 끝날 때까지 시내 구경하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버스 정류장에 멈춰 있길래 천천히 다가가니 멀리에서도 남편 차가 확실했고 번호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길래 데리러 온 줄 알고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몸매도 좋고 외모도 이쁜 여자 3명이 남편 차에 올라타는 현장을 보게 되었네요. 저는 순간 걸음이 멈췄고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 먹느라 정신없어 아빠 차를 확인하지 못한 딸을 재빨리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걸으면서 출발하는 남편 차를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숨이 차올라 일단 주변 벤치에 앉아 잠시 몸을 진정시키면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오늘 야근이라고 말해놓고 밖에서 저러는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남편에게 제 눈으로 본 상황 오해일 거라는 확답을 받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이 들린 후 바로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야. 1시간 정도면 마무리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그래? 뭐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근데 지금 화장실이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울려? 아, 여기가 좀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 좀 울리나 보다. 천장이 높아서 그런가 봐. 일단 나 바쁘니까 다시 연락할게. 남편이 급하게 끊으려고 하는 순간 희미하게 어떤 여자분이 오빠 빨리 와!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전화기는 꺼졌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는 목소리에 어떤 식으로 제 두 눈으로 본 상황의 진실을 밝혀야 할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핫도그를 다 먹은 딸은 아빠 언제 오냐며 약간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를 보채기 시작하자 진정시키며 노랗게 변한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상상하던 그런 일들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며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고 그렇게 1시간이 좀 넘은 시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와 저희가 있는 장소를 말해주고 몇 분 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표정과 행동으로 저희를 반겨주었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네요. 딸은 아빠 왔다고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면서 이 순간을 행복해하며 맛있게 밥을 먹는 반면 저는 그 반대로 별말 없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은 채 깨짝거리고 있었네요. 그런 모습을 눈치챈 건지 무슨 일 있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런 모습에 분노를 억누르며 어색한 웃음으로 휴게소에서 먹은 음식이 체한 것 같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났고 남편이 혼자 지내고 있는 기숙사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상해서 괜찮냐고 물어보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앞만 보며 운전하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점점 높아지는 속도와 그런 상황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 천천히 가자고 다그치니 갑자기 잠시 다른 곳으로 가서 바람 좀 쐬자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점점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모습에 일단 차를 갓길에 멈추라고 말을 하니 멈출 수 없다며 속력은 더욱더 높아졌고 피곤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딸이 걱정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지 갑자기 고속도로를 탔고 계속해서 백밀러를 보며 뒤를 살피자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어떤 차가 쌍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서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설명해 달라고 말하니 묵묵히 앞만 보면서 달리고만 있었네요. 그러던 중 다음 톨게이트를 지나자 남편은 갑자기 차를 중앙선을 침범한 후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미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앞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들에게 빵빵거리며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뒤에서 쫓아오던 차도 역주행을 해서 남편 뒤를 바짝 쫓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앞에서 오던 차들이 멈추게 되면서 남편은 갓길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오던 차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고 있었고 뒤에서는 덩치 큰 남자와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여자 3명이 모두 내려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자다가 남편의 돌발 행동에 놀라서 눈물만 흘렸고 덩치 큰 남자는 가까이 오더니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네요. 일단 내리면 위험할 것 같아 남편 팔을 잡으며 내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갑자기 덩치 큰 남자가 망치로 유리창을 깨더니 강제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끌려 나갔고 뒤이어 아까 봤던 여자 3명이서 남편의 머리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딸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충격이 커 덜덜 떨며 왜 그러냐고 소리치면서 경찰에게 지금의 위치를 말해주곤 남편에게 달려가 그 여자들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저를 보면서 비웃기 시작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요.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장 그만하세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물리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말로 하면 되잖아요. 제발 진정들 좀 하세요.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는? 지금 이 상황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딜 껴들어? 당신도 한패야? 이 세상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좀 계시지. 이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당신 가정은 산산조각 나고 말걸? 이 아줌마랑 뒤에서 울고 있는 딸내미만 불쌍한 거지.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역주행까지 하다니 가족들 태우고 정말 대단해. 지 혼자 살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누라랑 지 딸내미 위험으로 몰아세워? 네가 그러고 나빠냐? 한심하다 한심해. 내 동생은 뭐가 좋다고 이런 남자에게 매달려서는 임신까지 하게 되고 이제 어쩔 거야. 결정해야 할 거 아니야? 아까도 내가 도망치지 말랬지? 그새를 못 참고 도망을 가? 지금 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20살밖에 안 된 우리 막내 동생 인생 어쩔 거냐고. 이 사람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말에 뒤에 있던 제 딸은 아빠를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고 저도 이런 믿기 힘든 상황에 남편을 둘러싼 여자 3명과 남편을 번갈아 보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뒤이어 경찰이 도착해 일단 경찰서로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신원 조사할 때 남편의 말과 이 여자의 말에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까지 보게 되었네요. 신원을 알기 위해 성함을 말하라는 말에
우물쭈물 거리더니 남편의 본명을 말했고 여자는 남편의 본명을 듣더니 충격적인 얼굴로 박진철 씨 아니냐면서 신분까지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경찰에 신고 접수된 몇 건 중 박진철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4건의 신고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모두들 여자였고 나이대가 20살에서 25살 이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들 임신한 상태라 미래가 걱정돼 불안한 마음에 경찰이 찾아와 거짓된 이름인 박진철을 찾아달라고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꼬리가 길어 결국 잡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남편이 생각보다 지금의 나이보다 어려 보여 30대 중반 정도 보이지만 어떤 식으로 여자들을 꼬셨는지는 알 수 없어 이런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만큼은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집에서가 아닌 밖에서의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지 못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나는 도대체 몇 번째 여자고 내 딸은 몇 번째 딸인 거지?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더 있었을까?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했는데 나와는 진짜 사랑이었을까? 여러 복잡한 생각들로 멍하니 경찰서에 서 있다가 딸 손을 잡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 도저히 보여주고 싶지 않았네요. 결국 이 사실은 양가 집안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엄청 난리가 났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이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답답해 하셨네요. 당연히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자료 소송 중입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보고 싶어 딸 손잡고 목포에 갔다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 어차피 밝혀질 문제였어도 차라리 가지 말 걸 그랬나 생각도 들었네요. 제 선에서 너무 벗어나 버린 문제라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었고 남편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미 알게 된 순간 늦었다는 걸 느꼈겠죠. 지금까지 밝혀진 건 총 5명의 여자였지만 얼마나 많은 여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지 알 수는 없네요. 현재 5명의 여자들 고소 접수가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해결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저는 지금 다시 간호사 일을 알아보고 있네요. 우리 딸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땅을 치는 남편,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아픔의 시간이 빨리 지나 제가 가는 길이 좋은 길로 다시 들어섰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